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5형 발사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응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 세안대 부총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이종재 변호사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제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이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일단 대응 자체는 상당히 신속하고 잘했다고 봅니다. 이제 위기 관리 핵심이 이제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불과 2분 만에 바로 보고받고 훈련하고 또 이 닷선 시간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아주 신속하게 마치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대응 자체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는 돋보였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대응의 방식에 대해서는 진보 정권이냐 보수 정권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보수 정권은 상당히 이제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강하게 대응했던 과거의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어떤 대북 강경 정책이 사실상 실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갖고 어떤 강한 압박 전략을 이른바 그런 평화 기조 속의 압박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보수야당이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관련된 위기상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안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7월 28일 날 화성 ICBM 2차 발사했을 적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위기 대응보다는 어쨌든 일단 간단한 조치를 하고 휴가를 떠나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미 간의 어떤 전화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먼저 통화를 하고 이 ICBM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는 좀 늦게 대응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불안해서거든요. 과연 이 문재인 정부가 이게 국가 위기 관리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의심할 정도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한 부분은 상당히 잘 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앞으로 이제는 북한은 북한의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나라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군사 대응을 하겠다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좀 이번 사안을 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한 발 나아가서 좀 앞으로 그럼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럼 제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조상히 밝혔다면은 참 좋았었는데 그게 아쉽고요. 다만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평창 올림픽을 지금 열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있지 않나. 결국 이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평화 올림픽이 자칫하면 이 여러 가지 한반도 지금 위기 상황이 이게 가중이 되면은 또 평화 올림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가장 우리의 지금 이해 당사자국인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것을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16시간 그리고 오늘 귀가를 했는데 조사를 마치고 들어갈 때 이야기, 나올 때 이야기 확실히 좀 말을 이번에는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피의자 소환됐을 때 기자를 째려보던 게 화제가 됐는데 이번엔 좀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본인도 많이 좀 이런 데 적응을 했을 거예요. 원래 우병우 수석이 지금 그런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만은 저는 본인의 원래 진심은 아니라고 봤어요. 제가 원래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만은 좀 뭐라고 할까 좀 뻣뻣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맞아요. 그런데 일부러 기자를 노려보고 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본인이 그때 본인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잘못된 거고 그런 태도가 외부에 비춰진 모습이. 근데 지금 굉장히 좀 달라졌죠. 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조금 본인도 풀이 죽은 듯이 뭐라고 했냐면 이게 숙명이라면은 내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어쨌든 헤쳐나가는 것도 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저는 뭐 최은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했더라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병우 수석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예. 같이 좀 검토를 해서 누구를 청구할 것인지 결정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최은수 전 차장을 먼저 청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마 우병우 전 수석이 알고서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예. 한편으로는 뭐 가슴 아프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좌절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뭐라고 주장을 하든 나까지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겠구나. 예.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좌절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이제 숙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숙명의 특징이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본인도 그걸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온몸으로 아마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4번째 포토라인에 섰고 지금 3번째 검찰이 영장 청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어떤 과거에 많은 그 국민적 의혹을 안고 있고 또 검찰로서는 나름대로 반드시 뭔가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아마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마지막 남은 검찰의 칼을 피해 있는 신복 1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과거에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떤 독일의 게슈타포 사령관 같은 그 이미지를 주면서 지금 마지막 박근혜 정부의 어떤 남아있는 보루인데 이게 뭔가 종지부를 찍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 예. 또 본인이 그걸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숙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 지금 좀 다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이제 감정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을 자꾸 접근하는데요. 이래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우리 저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주의가 지금 대원칙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병우 수석은 검찰에 4번을 조사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조사는 4번째고 예. 청구는 3번째 청구를 한 거예요. 구속 이제 청구는 할 거고 이번까지. 예. 그게 이제 뭐 꽃보직 특혜요, 그다음에 직무유기, 직권 남용, 그다음에 이제 이석수 전 그 감찰관 예. 뒷조사하는 문제 이렇게까지 다 걸려 있잖아요. 근데 다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그걸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제대로 정말로 정밀하게 수사를 했다면은 왜 기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아무리 뭐 증거인멸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 안 걸리겠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이 기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저는 이런 측면에서 기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검찰은 한번 타겟이 정해지면은 끝까지 구속을 시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체념한 거다. 아, 이게 이번에 또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뒷조사해서 또 기각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제목으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할 거다. 이래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검찰이 이렇게 한번 칼을 뺐으니까 그 칼 앞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어떤 경우든 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체념하는 거 아니냐. 예. 다만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그 범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일단 그럼요. 일단 재판부에서 판결할 문제예요. 그런데 마치 뭐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 인물이죠. 예. 핵심 인물인데 어쨌든 그 무죄 추정주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그렇게 감성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예. 검찰도 좀 더 제대로 조사를 좀 민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냉정히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또 이제 그 법원에 또 만약에 구속이 뭐 받아들여갖고 재판부에 가서 또 적부심이 나서 또 석방이 됐다 이러면 또 다른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초동 단계에서 검찰이 이번에는 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허 이사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뭐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수집해서 정말 뭐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자기에 대한 감찰이 들어오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뒷조사를 하게 했다. 이게 정말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다면 정말 안 좋은 행동이죠. 그래서 증거가 얼마나 수집됐느냐. 그리고 그걸 토대로 검찰이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법 절차로 가야지. 지금 뭐 얘기처럼 우병우 전 수석은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나쁜 사람인데 지금까지 처리 안 되고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 1호가 우병우 전 수석 구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정치권에서 한번 놔줘야 돼요. 지난번처럼
뭐 우병우 전 수석 문제도 그렇고 지난번에 뭐 이재용 전 부회장 재판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캐비넷 문건 막 흔들어대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재발부 전에 또 막 세월호 사건 이렇게 터뜨리는 거는 이건 정말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 또 선권 분립주의에 정말 위반되는 행동이고 이건 하면 안 돼요. 정말 증거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법 절차를 사법 절차를 정치권이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 이제 두 분이 감정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거는 검찰의 감정적 수사가 아니고요. 국민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그 다음에 무슨 블랙리스트 의혹, 그 다음에 무슨 최순실 뭐 국정농단 했던 비호 묵인 방조 의혹, 온통 국민들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누적돼 왔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징후들이 일부러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국민에 대한 감정, 그 부분은 사실 어떤 정부 입장에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 이제 검찰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속이 되지 않거나 혹은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수사를 해보면 이제 죄 있는 여부가 나올는지 아는지 이제 판가름 될 겁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거는 참 그런 민정수석 시절부터 보면 상당히 우병우 전 수석이 용의 주도하고 그런 부분은 증거의 어떤 부분이나 은폐나 이런 과거의 어떤 국정의 운영 스타일, 민정의 스타일이 상당히 아주 그 세심하게 그래서 법의 그런 망을 잘 피운 것 같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법꾸라지라는 별명까지 얻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잘 피워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감정이 계속 수그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이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판단이 되지 않을까, 판결이 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최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자꾸 국민 감정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그러면 국민 감정이 헌법 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때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사법부가 지금 위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감정이 헌법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헌법 보호 아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가는 거, 모든 국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그 국민 감정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증거제일주의라는 게 대원칙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병우 수석이 뭐 법꾸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증거 인멸을 본인이 했는지 아니면은 수사가 부실했는지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저는 절대로 우병우 수석을 그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수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어쨌든 기각이 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민국 국정농단을 했다는 걸 다 모르는 건 아니면 다 압니다. 단 이게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 좀 구속시킬 겁니까? 그럼 국민 감정으로 구속시킵니까? 사람을? 그럼 누구든지 국민 여론이 좋아지면 무조건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그럼 여론을 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 동원되면 그 사람 구속시켜야 됩니까? 그럼 판사가 필요 없죠. 여론 정치를 해서 인터넷에 다 해결해 버리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냉정을 지자는 거예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이제는 이런 것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을 하고 우리가 좀 냉정해지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으로 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머리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국민 감정이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잠깐 짧게 현 권력이 국민 감정대로 냅다 밀어붙여서 표적 수사를 했더라면요. 아마 진즉 구속영장이 아마 청구가 됐을 거고 구속이 됐을 겁니다. 근데 법원에서 역시 기각이 됐고 지금까지 그러고 보면 이 수사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권력이 일방적인 통행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속이 되지 않다고 그래서 마치 우병우가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감정으로 막 밀어붙여서 말이야 억지로 수사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보는 시청자나 다른 사람한테는 우병우는 죄도 없는데 권력이 자꾸 말이야 억지로 밀어붙인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두 분처럼 말씀하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 이거는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이제 수사해 나가면 되는 거고 다만 이게 말을 잘못하면 우병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억울하다 이런 사람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우병우 전 수석을 옹호할 생각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냐 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반대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그게 죄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양쪽의 검찰과 피의자, 피고인의 주장과 입증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그 정도만 있으면 일단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속해 놓는 거예요. 그거지. 그게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정부처럼 막 국정과제로 사람 뭐 이렇게 수사하는 걸 갖다가 국정과제로 해놓은 것도 저는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주요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문건을 흔들어대는 것도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이거는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그렇게 문건 흔들어대면 판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청와대의 뜻은 이런 거다고 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누가 잘못을 했든 하지 않았든 법 절차는 법 절차에 맡겨야 된다. 여기에 자꾸 정치권이 개입을 하면은 그건 정말 여론재판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여론재판보다는 증거재판주의, 법률가에 의한 증거재판주의라는 제도를 택한 게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그걸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이 상당히 원론적인 말씀인데 법논리 말씀하시는데 그 총론적인 원론적인 말씀 저 동의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은 법대로 절차로 냉정하게 가야 돼 정치권이 개입하지 마라라는 말씀 동의하죠. 근데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이 자꾸 우병우가 죄가 없다라는 억울하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하고 솔직히 말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변호인단이 하는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그런 논리를로처럼 좀 비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이게 뭐 구체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 제시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논리가. 그래서 사실 두 분이 그 논리를 펼 때는 일방적으로 법 논리만 얘기할 때는 국민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된다. 그래서 마치 탄핵 이전의 어떤 그 논리처럼 박근혜가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리처럼 비칠 수가 있는 거죠.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굉장히 겁니다. 제 말씀을 지금 아니, 오해하시는 아니,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전혀 지금 네. 왜곡하시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자꾸 그 마치 뭐 우리가 우병우를 뭐 보호하는 것처럼 또 옹호하는 것처럼 뭐 국민 감정 이렇게 국민 정서 말씀하시는데 예. 저는 우병우 수석이 구속되는 거 보고 우병우 수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지금 말이죠. 예. 검찰이 구속 수사를 이야기했잖아요. 구속을 3번이나 구속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럼 왜 기각된지를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우병우 전 수석을 뭐 옹호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불구속 수사를 원칙을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하다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좀 검찰이 이게 너무 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꾸 뭐 무한대로 후드는 게 아니라 이런 여론도 많아요. 또 하나는 뭐냐. 청와대에서도 검찰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 만들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공수처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권을 휘두른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것이 문재인 정부까지도 이게 영향을 미치겠다 싶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예. 말씀을 드린 거지. 절대로 우병우 그 수사를 옹호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옹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면은 냉정하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꾸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그러면 왜 검찰에서 우리가 이 사면서 3번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3번 다 기각됐다면은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예, 거예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예. 뭐 하나만 네. 질문만 던져.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원론대로 원칙대로 수사를 하라라는 말씀인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이제 우병우 옹호하는 듯한 논리로 들린다라고 했었는데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질문만 하나만 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부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편파적인 것 같고 정치적인 뭔가 권력 개입하는 것 같고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 그렇게 말씀 한 예.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면요. 예. 그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그러면 어디 빨갱입니까?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아닙니다. 이제는 아주 제가- 지극히 예. 정상적인 판사들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법원의 그래서- 판사 판결이 잘못했다고 대한민국이-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대한민국이 잠시만요. 아니 그래 따지면 네. 그렇게 저를 생각하는 좀 쳐다봐 거예요. 주십시오. 예, 네. 잠시만요. 그렇게 예,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판사의 잘못이 알겠습니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하진 않았어요. 예. 대한민국 제가 법치국가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자, 이걸 그런 아니, 얘기를 할 수 그거 한번 있습니까? 잠시만요. 여쭤보는 건데.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원장님, 검찰의 지금 최고 수사 방향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우병우에 대해서 너무한다. 지금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원장님, 거 아닙니까? 원장님 그거 잠깐만요. 아닙니까? 잠시만 예. 잠시만
하시면 저희가 계속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여기까지밖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번 주 내로 영장이 청구가 되든 기각이 되든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누시죠.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